한국에 도착한 전날 저는 제일 저렴한 선불폰 하나 사고 나서 다시 매장으로 돌아갔어요. 손에는 케이크가 있었어요. 직원한테 말해가지고 이거 진짜 되네요? 직원분들이랑 나눠주세요. 그분은 웃었는데 아마 속으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외국인 뭐지? 근데 저는 그날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 사구려 선불폰으로 엄마한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엄마 얼굴이 안 끊겼어요. 소리도 안 밀렸어요. 화면도 안 깨졌어요. 그냥 된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됐어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제가 그날 받은 충격은 속도 충격이 아니었어요. 낯선 나라에 혼자 도착했는데 가족이랑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해져요. 왜냐면 그때는 저는 몰랐었거든요. 몇 년 뒤에 호주 기차 안에서 신호가 탁 끊기는 순간 제가 왜 케이크까지 들고 다시 갔는지 이해하게 될 줄은요. 2017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에 들어갔는데 머릿속에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 아빠랑 어떻게 연락하지?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어떻게 통화하지? 그때 저는 한국어도 지금보다 훨씬 부족했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 진짜 못해가지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냥 완전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진짜 중요했어요. 뭐 외국에서 혼자 살아보면은 이게 알아요. 뭐 엄마가 만약에 헨리 들려? 하는데 화면이 멈추면은 갑자기 방 안 공기가 달라져요. 내가 멀리 왔구나, 내가 진짜 혼자 있구나, 이게 몸으로 와요. 저는 그게 진짜 싫었어요. 스웨덴도 인터넷이 이미지가 좋잖아요,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도 기술 강국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휴대폰으로 영상통화 하는 건 그 이미지랑 달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통신 매장에 들어갔을 때는 조심스럽게 물어봐가지고 저 엄마랑 아빠한테 영상통화 해야 되는데요, 미국 친구들이랑도 통화해야 되고요, 끊기면 안 돼요. 직원이 말했어요. 그러면은 제일 저렴한 선불폰 쓰시면 돼요. 저는 바로 멈췄어요. 아니 잠깐만, 제일 저렴한 건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아니요, 그냥 문자 보내는 게 아니고요, 영상통화요. 해외로요. 그분이 또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돼요. 너무 병운했어요. 제가 더 불안해졌어요. 왜냐면 너무 쉽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보통 제가 원하는 걸 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부탁이듯이 말했어요. 진짜 끊기면 안 돼요. 엄마 얼굴이 봐야 돼요. 그분이 또 말했어요. 돼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말했어요. 이게 진짜 되면은 제가 다시 와서 선물 드릴게요. 그때 그 말은 농담처럼 나왔는데 속으로는 진심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었거든요. 제일 저렴한 선불폰으로 해외 영상통화가 끊기지 않는다? 제가 살아온 나라 기준에서는 너무 쉽게 들렸어요. 너무 쉬우면은 보통 함정이 있잖아요. 근데 폰을 받고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 길거리에서 서서 바로 엄마한테 걸었어요. 연결됐어요. 엄마 얼굴이 바로 떴어요. 엄마가 화면 안에서 말해가지고 집 도착했어? 저는 대답하면서도 화면이 보고 있었어요. 언제 멈추지? 언제 깨지지? 언제 소리 늦게 오지? 근데 안 멈췄어요. 엄마 얼굴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들리지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미국 친구한테 걸어가지고 또 된 거예요. 저는 길거리에서 혼자 웃었어요. 아니 뭐야 이 나라? 그리고 진짜 케이크를 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매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직원들한테 말했어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진짜 되네요. 그 순간이 제 한국 첫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한강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지하철도 아니고 바로 이거였어요. 3만원짜리 선불폰이 제 머릿속에 있던 서양 우월감 같은 걸 조용히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여러분, 이 충격이 오래 안 가요. 한국에 며칠만 살면은 너무 빨리 익숙해져요. 뭐 길은 잤는데 바로 돼요. 친구한테 사진 보냈는데 바로 돼요. 뭐 카페 들어가면은 와이파이가 있어요. 뭐 무료인데 누리지도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빨리 버려도 없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엄마 얼굴만 안 끊겨도 감동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카페에서 영상 조금 늦게 뜨면은 속으로 짜증냈어요. 진짜 부끄럽죠. 근데 한국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기준을 너무 높여버려요. 제가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할 때 맥도날드 자주 앉아 있었어요. 커피 하나 시켜놓고 2시간씩 단어 외우고 영상 보고 자료 잡고 노트 정리했어요. 근데 그 맥도날드 와이파이가 너무 빨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호주 집에서 돈 내고 쓰는 인터넷보다
그때 한국 맥도날드 와이파이가 더 믿음직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이 말하면은 좀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진짜예요. 호주 집에서 아니면 여기 회사에서 영상 업로드 하다가 멈추면은 저는 가끔 생각해요. 아니 내가 지금 집에 있는 건 맞나? 왜 한국 맥도날드가 더 프로페셔널했지? 이게 농담인데 근데 농담은 아니에요. 인터넷이 누르면은 일이 멈춰요. 업로드가 멈추고 통화가 멈추고 결제가 멈추고 지도도 멈춰요. 하나씩 보면은 별거 아닌데 근데 하루 종일 쌓이면은 사람이 예민해져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편한 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특히 한국에서 다르게 보였었거든요. 이건 기술보다 생활의 리듬을 바꾸는 문제였었거든요. 한국에서 저는 그 맛잘 없는 상태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밖으로 나오니까 더 세게 맞은 거예요. 호주에서 기차를 타면요 가끔 신호가 탁 떨어져요. 그냥 도시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도 그래요. 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돼요. 메시지가 안 가요. 페이지가 안 열려요. 영상 통화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왜 2026년에 기차가 움직인다고 휴대폰이 바보가 돼요? 기차가 산속으로 사라진 것도 아니고 도시에 그냥 달리는 건데요. 그때 제가 서울 전날 다시 생각해가지고 제일 저렴한 선불폰으로 엄마 얼굴이 멀쩡히 나오던 장면. 아, 한국에서 제가 늘었던 건 빠르만이 아니었구나. 끊기지 않는다는 믿음이었구나. 근데 여기서 조금 감동적인 얘기 좀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저는 되게 외로웠어요. 겉으로는 신났죠. 당연하지. 뭐 새 나라, 새 언어, 새 인생. 근데 밤에 혼자 방에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너무 멀리 왔나? 가족이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닌가? 그때 휴대폰이 바로 연결되는 게 생각보다 컸어요. 엄마 얼굴을 보고 싶으면은 볼 수 있고 친구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은 들을 수 있고 길을 잃으면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저를 완전히 강하게 만든 게 아니었지만 덜 무섭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차이가 진짜 크다고 봐요 여러분. 인터넷이 빠르다는 말로는 이 감정이 설명이 안 돼요. 한국은 저를 덜 외롭게 만들었어요. 처음 온 외국인한테는 그게 엄청 커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서울이라서 그런 소리를 왔거든요. 수도니까 당연히 잘 되겠지, 중심지니까 잘 되겠지.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산내에 갔어요. 나무도 많고 위로 올라가고 사람도 줄어드니까요. 근데 산에서도 됐거든요. 사진을 보내면은 보내졌어요. 지도가 열렸어요. 연락이 왔어요. 누가 전화하면은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산길에서 혼자 웃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진짜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산 올라갔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냥 휴대폰 보면서 웃었어요. 이건 단순히 변해시설이 아니구나. 어디에 가도 완전히 혼자 버려진 느낌이 덜하구나.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연락할 수 있겠구나. 길을 잘못 틀어도 찾을 수 있겠구나. 이 조용한 믿음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높은 기준이 사람을 살짝 건방지게 만들지만 퉁지 나라를 앞으로 밀어요. 한국에 오래 살면은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해져요. 뭐 외국 사람들도 당연해지지만 근데 한국 사람들도 엄청 당연해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당연한 줄 알았다가 밖에 나와서 다시 배웠어요. 캐나다에서 온 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한국에서는 돈이 그냥 계속 되네. 계속 된다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중간에 끊기지 않은 느낌, 요금제 때문에 겁먹지 않아도 되는 느낌, 기차에서 갑자기 디지털 원신처럼 장박만 보지 않아도 되는 느낌. 한국에서는 안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감각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안 되면은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 많거든요. 저는 그 차이가 무섭다고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 불편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은 어느 순간 불편을 정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에이 헨리야 서양에서 원래 그래, 원래 스웨덴에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여기는 이래. 이 말이 제일 위험했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더 나아질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한국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 그 말을 쉽게 안 받아들이는 나라처럼 느꼈었거든요. 누리면은 왜 누리냐고 하고 끊기면은 왜 끊기냐고 하고 돈 냈으면은 제대로 대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불만이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그 불만이 기준을 지켜요. 그래서 처음 외국인이 한국 인터넷에 충격받은 건 그냥 와 빠르다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더 큰 게 있어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쉽게 되지? 왜 나는 이걸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하게 못 누렸지? 왜 이렇게 기본적인 연결조차 어떤 나라에서는 비싸고 불안정하고 복잡하지? 처음에는 이런 말 하면은 제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돼서 말도 잘 안 했어요. 근데 한국 떠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과하게 느낀 게 아니라 한국의 기준이 과하게 높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개그 들고 다시 간 제가 좀 웃겼어요. 지금 생각해도 웃겨요. 선불분 하나 잘 된다고 개그상 간 외국인이라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때 좀 감동했어요. 한국이 저한테 처음으로 준 충격이 되게 인간적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엄마 얼굴이 끊기지 않는다. 그게 뭐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댓글장에서. 근데 낯선 나라에 막 도착한 사람한테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방금 비행기에서 내려서 말도 완벽하지 않고 주소도 헷갈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화면 안에서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순간 사람 마음이 조금 내려와요. 그냥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인터넷을 말할 때는 저는 기술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도 테스트 숫자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전날의 감각이에요. 제일 저렴한 선불분을 들고 서울 길거리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세상이 안 끊겼던 감각. 그리고 몇 년 뒤에 호주 기차 안에서 신호가 사라졌을 때는 그 감각이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제가 케이크를 들고 매장으로 돌아간 건 직원이 친절해서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멀리 와도 완전히 끊기지는 않아요. 저한테 한국 인터넷에 진짜 충격은 그거였어요. 빠른 게 아니라 덜 외롭게 만드는 것. 저는 그걸 선불폰 하나에서 처음 느꼈어요.